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이자 UFC 미들급 챔피언, 거기다 폴로 랄프로란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선수는 부티나는 얼굴에 어울리는 깔끔한 파이팅 스타일로 거친 격투기 무대를 누비곤 했습니다. 강력한 포지셔닝과 킥을 주무기로 여러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때려눕혔던 미남 루크 락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1984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태어난 루크 락홀드는 운동선수로서 아주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프로 농구 선수인 아버지와 테니스 선수인 어머니를 둔 락홀드의 운동신경은 당연히 타고날 수밖에 없었고 6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하며 일찌감치 투기 종목을 접하게 됩니다. 중학생 때부터 레슬링 팀으로 들어간 락홀드는 주짓수와 레슬링을 병행하며 학창시절 내내 운동에 전념하죠. 대학에 가서도 레슬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주짓수 훈련에 매진한 락홀드는 2007년 IBJJF 세계 주짓수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따내는 좋은 결과를 냅니다. 2006년부터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킥에 대한 재능까지 인정받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종합격투기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007년 MOTM이라는 단체에서 2번의 경기를 치른 락홀드는 1승 1패의 성적으로 2008년 스트라이크 포스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6경기 연속 1라운드 피니시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데요. 시종일관 상위 포지션을 잡고 압박과 파운딩을 퍼붓던 락홀드는 너무나 손쉽게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성공합니다. 이처럼 락홀드는 신인 시절부터 떡잎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그래플링 실력뿐만 아니라 수련한 지 2년 남짓된 선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타격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디베라에게 유려한 스위치 카운터 훅으로 침착하게 대응, 이어지는 무자비한 파운딩으로 경기 초반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탭을 받아내죠. 레슬링 기반의 테일러의 태클을 안정적으로 막아낸 락홀드, 끈질긴 시도 끝에 결국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테일러였습니다만 주짓수 블랙벨트인 락홀드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탭을 받아내며 무려 4경기 연속 1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리를 따냅니다. 2010년 2월에 가진 폴 브래들리와의 경기는 락홀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루크 락홀드나 론다 로우지를 보면 선수 생활 초반부터 상대들을 압도적으로 이기며 연승을 쌓는 경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발킥과 함께 압박을 거는 락홀드, 방어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드킥, 락홀드는 사우스포임에도 뒷손 스트레이트보다는 킥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죠.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언제나 앞손 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와 리치에서 우위가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오소독스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락홀드, 앞발을 빼며 스위치를 하는 동시에 앞손 훅으로 브래들리를 다운시킵니다. 브래들리의 스크램블링을 막고 압박하는 락홀드, 똑같은 방법으로 다운을 빼앗습니다. 결국 TKO 승리에 성공하며 6연속 1라운드 피니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프로 데뷔 후 7승 1패, 지던 이기던 모든 경기를 피니시로 마무리한 락홀드는 드디어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 자카레 소우자의 방어전 상대로 케이지에 오릅니다. 킥을 앞세워 압박하는 락홀드, 현란한 발차기를 뽐내며 자카레를 몰아붙이는데요. 자카레 역시 좋은 펀치를 맞추면서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키와 리치에서 큰 이점이 있는 락홀드가 자연스럽게 케이지 중앙을 잡고 압박하는 그림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이 확실한 신체적 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열세에 있는 쪽이 몇 대 더 맞을 각오를 하고 상대의 거리를 깨고 들어가서 난타전을 걸어주지 않는 이상 압박하는 양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카레의 경우 체력적인 약점이 있고 연타보다는 힘을 싣고 한 방 한 방을 세게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번의 큰 공격으로 압박을 유지하는 락홀드는 자카레에게 어려운 상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는 락홀드가 시종일관 압박을 하다가 자카레가 한 번씩 그래플링 싸움을 걸어오는 양상이 반복되는데요. 자카레의 테이크다운을 지속적으로 막아내며 전방위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루크 라콜드가 스트라이크 포스의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의 타이틀 방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데요. 전매 특허인 앞손 훅 카운터로 키스 자르딘을 쓰러뜨리고 1차 방어전을 손쉽게 마무리한 그는 팀 케네디마저 판정으로 꺾고 스트라이크 포스 마지막 미들급 챔피언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10승 1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물이 오른 기량을 뽐내던 루크 라콜드, 이후 스트라이크 포스가 UFC에 인수되면서 라콜드 역시 UFC에 자연스럽게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랭킹 5위에 오르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게 됩니다. 또한 UFC 데뷔 전 상대로 당시 2위였던 비토 벨포트와 만나게 되죠. UFC 한 경기 만에 곧바로 타이틀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경기 초반 같은 스탠스의 벨포트에게 평소처럼 킥이 나오지 않는 라콜드, 힘을 뺀 뒤돌려차기로 거리를 시험해보는 벨포트입니다. 대치 상황에서 공격 모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펀치력이 강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인데요. 먼저 침묵을 깬 쪽은 바로 벨포트였습니다. 체크 훅으로 돌려내는 라콜드. 큰 공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폭발적인 뒤돌려차기가 터집니다. 그대로 KO되는 라콜드. 비포 벨포트 엄청난 명장면 만들어냅니다. UFC 데뷔 전부터 처참하게 KO 패배를 당하며 체면을 구긴 라콜드. 경기 전 TRT 요법으로 논란이 되었던 벨포트에게 비난을 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후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벨포트처럼 킥을 찰 수 없다. 실력으로 내가 졌다. 라고 말하며 쿨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콜드는 다시 한번 타이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재기전에서 바디킥 KO로 깔끔한 승리를 거둔 그는 팀 보에치에게 만화에나 나올 법한 역 트라이앵글 초크와 기무라를 동시에 거는 진광경을 보여주며 엄청난 서브미션 승리를 따냅니다. 연이어 마이클 비스핑에게 길로틴 초크로 탭을 받아내고 료토 마치다를 기절시키며 4연속 피니시에 성공하죠. 이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모든 상대를 압살한 루크 라콜드는 타이틀전을 치르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당시 14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극강의 챔피언 크리스 와이드먼. 앤더슨 실바, 료토 마치다, 비토 벨포트라는 기존의 강자들을 모두 꺾고 왕자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선수의 경기는 UFC 미들급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와이드먼이었기에 대부분 와이드먼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상성상 라콜드가 해볼만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미 라콜드와 한 차례 싸워본 팀 케네디는 스타일상 와이드먼에겐 힘든 싸움이다. 라콜드는 넘어뜨리기도 힘든데 주짓수마저 강하다. 그의 주짓수 실력은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MMA 선수 중 가장 공격적인 주짓수를 구사한다. 게다가 좋은 신체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며 라콜드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라콜드의 앞손 훅을 흘려내고 백을 잡은 와이드먼. 경기 초반부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상대 체력을 갉아먹기에 아주 좋은 포지션이죠. 라콜드를 뽑아내는 와이드먼. 강력한 길로틴 그립으로 와이드먼을 묶어놓습니다. 라운드 후반에는 라콜드가 탑 포지션까지 차지하면서 치열한 그래플링 공방이 전개되었던 1라운드였습니다. 체크 훅을 성공시킨 라콜드, 본격적으로 킥 게임을 시작합니다. 거리를 벌리고 킥을 차려는 라콜드와 파고들려는 와이드먼.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라콜드입니다. 유효타수에서 크게 앞서며 와이드먼의 발을 묶어놓는 데 성공하죠. 다음 라운드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콜드는 와이드먼의 레슬링을 잘 방어해내고 타격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 선수 모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이드먼의 어설픈 뒤돌려차기가 자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나더 레벨의 주짓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라콜드는 곧바로 마운트를 점유하고 와이드먼의 앞면을 사정없이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이미 승부는 라콜드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죠. 잔인하게 파운딩 세례를 퍼붓고 결국 경기를 끝냅니다. 앤더슨 실바처럼 미들급을 오랫동안 평정할 것 같았던 와이드먼을 꽤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꺾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와이드먼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라콜드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이제는 정말 라콜드를 꺾을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UFC에서는 곧바로 와이드먼과의 2차전을 추진했죠. 와이드먼이 부상을 당하며 자카레 소우자나 마이클 비스빙으로 후보가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라콜드에게 패배한 이력이 있어 승리는 쉽지 않아 보였죠.
결국 자카레마저 부상으로 빠지고 경기가 열흘 남짓 남았을 때쯤 비스핑에게 오퍼가 가는데요. 짧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운동은커녕 영화 촬영 중이었던 비스핑이었기에 큰 격차의 배당 차이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락홀드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락홀드 역시 본인의 승리를 자신하며 경기 전 비스핑을 무시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케이지에 올라서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만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포 락홀드의 앞발을 먹으며 들어가는 비스핑. 락홀드가 거만한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복싱 싸움은 비스핑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각을 잡히는 락홀드. 비스핑의 펀치가 몇 차례 위협적으로 들어갑니다. 락홀드의 미들킥, 평소보다 킥을 통한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때 비스핑의 훅이 터집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락홀드. 겨우 일어나 보지만 곧바로 펀치를 허용합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마이클 비스핑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결심을 맺습니다. 루크 락홀드라는 강력한 챔피언을 1라운드에 잠재우며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UFC의 오랜 팬이라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큰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를 그르친 락홀드. 그에게 오랫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특기가 되려 발목을 잡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락홀드는 킥거리를 뚫고 들어오는 상대에게 오로지 앞손 훅으로 대응했습니다. 킥과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드는 업라이트 자세는 상대방이 거리를 뚫고 가까이 붙었을 때 안면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스텝을 활용해서 빠지거나 가드를 바짝 올리거나 스웨이나 더킹 같은 상체 움직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클린치로 붙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을 들고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방어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크 락홀드는 상대가 들어올 때 치는 앞손 훅이 워낙 잘 통하기도 했고 신체 조건의 우위를 킥으로 잘 살렸기 때문에 앞손 훅을 치고 나서 회수 동작이 늦다는 점과 뭔가 확실한 방어 동작을 취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락홀드의 복싱 수준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은 점도 패배의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락홀드는 사우스포임에도 불구하고 왼손 스트레이트를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보통 킥에 대한 셋업 역할이나 페인팅으로 대부분 활용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한 복싱을 킥을 살린 운영을 통해서 보완했지만 무릎 부상의 탓인지 아니면 비스핑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탓인지 이날 경기에서는 킥보다는 복싱 싸움을 걸었고 결국 패배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동작에서 나오는 습관은 쉽게 고쳐질 수가 없는데요. 이후 락홀드는 요엘 로메로전에서 또다시 비슷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락홀드의 앞손 훅을 흘리면서 제대로 레프트를 적중시킨 것이죠. 물론 타링간급의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로메로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상대에게 똑같은 패턴으로만 반응하는 습관이 노출된 결과라도 볼 수 있습니다. 로메로에게 패배를 당한 뒤 락홀드는 1년 5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재기전을 가지는데요. 심한 감량폭을 이유로 이번에는 미들급이 아닌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죠. 1라운드가 끝날 무렵 다운을 당하면 데미지를 입은 락홀드. 결국 또다시 KO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본인 커리어상 5번의 패배 모두를 타격에 의한 KO 패배로만 장식하게 되죠. 지던 이기던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좋게 바라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 경기를 끝으로 락홀드는 더 이상 케이지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앨런 조우반과 함께 잘생긴 얼굴을 살려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락홀드는 뉴욕 모델 매니지먼트사인 소울 아티스트사의 소속 모델로 박탈되면서 뉴욕 패션 위크의 무대에 서기도 하고 화보 촬영도 하는 등 모델로서 꽤나 잘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UFC 파이트머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앞으로는 격투기 선수보다 모델로서의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마음을 내비추기도 하였죠. 오늘은 압도적인 경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파이터 루크 락홀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느덧 UFC 미들급을 호령했던 와이드먼과 락홀드, 자카레와 로메로마저 경쟁에서 멀어지는 걸 보니 시간이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씁쓸함이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